남북 경협과 관련된 이제 실무적인 회담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거든요. 뭐 남북 철도라든지 도로에 대한 투자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실무 협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논의가 어디까지 좀 진전이 됐다고 봐야 하는지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사실 그 부분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요?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남북 경제 협력을 준비하고 또 그 뭐 공기업이든 아니면 민간 기업이든 네.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사실 제가 2017년도에 나진 선봉 특구의 그 경제 조사 자료, 그 지역 조사 자료를 제가 중국에 있는 제 지인을 통해서 입수한 바가 있는데 네. 그 입수한 자료를 제가 확인을 해보면 나진 선봉 경제특구가 북한에서는 두 번째로 성공한 그리고 두 번째로 큰 경제특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전력 상황이 좋지 않아서 나진 특구에 있는 공장들이 하루에 2시간밖에 조업을 못한다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도로 상황이나 그리고 철도 상황도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제 중국에 있는 지인의 평가로는 도저히 투자할 만한 인프라가 갖춰 있지 않다. 더군다나 금융 시스템도 갖춰 있지 않다. 물론 이제 그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은 현재 나진 선봉 특구에 6개의 은행이 설립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북한 국내에 있는 그 현지인이 설립한 은행이고요. 나머지 5개는 중국에 소재하는 5명의 투자자들이 이제 설립을 해놓은 것인데 사실상 운영이 어려울 정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그 인프라나 아니면 산업 발전 구조 자체가 아직 일정 수준, 아주 기본적인 수준에도 도달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도 북한의 나진 선봉 특구라고 하는 비교적 발전한 지역에 들어가서도 수익을 내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평가를 내렸거든요. 근데 민간 투자를 뭐 끌어내야 하는 시점에서 그런 부족한 인프라가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철도나 도로 같은 인프라를 이렇게 설치한다라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전력이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물자를 실어 나를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은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나진 선봉 특구에 대한 그 조사 자료의 근거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북한에서 두 번째로 성공한 특구라고 하는 곳이 그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 다른 지역은 그보다 더 열악하지 않을까.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너무 빨리 우리가 철도나 아니면은 도로 같은 그런 기반 시설을 가지고 들어가서 크게 우리가 경제적으로 기회를 얻거나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기에는 다소 이르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조금 더 전략적인 그 방향에서 이렇게 어떤 특정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에 대한 투자나 아니면 경제 협력이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북한에 대한 개발을 진행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동으로 투자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든지 아니면 공동으로 연구, 조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관들을 설립해서 이렇게 각계격파식으로 나갈 것이 아니라 굉장히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이고 전략적인 방향으로 그 북한 투자 또는 남북 경협, 더 나아가서는 북한 개발에 관한 전략을 수립하고 계속해 나가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단발적인 투자 가지고는 북한이라고 하는 굉장히 낙후한 지역을 빠른 시일 내에 또는 안정적으로 개발하거나 성장시켜 나가기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